만물의 기운이 모이는 봄날, 땅에는 곳곳마다 생명잔치가 한창입니다. 추위를 뚫은 따사로움이 환하게 피어나는 세상, 새로움에 옷을 입은 계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옛것으로 오늘을 비추며 온고지신의 깊이를 더하는 것,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고장 안동입니다. 응축된 유교 정신 문화의 가치가 빛을 발한 일제 강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치를 실천한 참된 선비를 만나기 위해 오늘 그 안동을 찾았습니다. 역사와 자신의 당당하고자 행동했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 마음의 소리를 따라 옳은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 죽는 순간까지 그 무엇에도 부끄럽지 않고자 했던 그들이 선택한 아름다운 삶의 길을 오늘 걸어보려 합니다. 이곳이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 안동 향교터입니다. 여기 바라보니까 서상철 경문이라고 경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멸망할 날은 이 한 번의 의고에 있으니 이번 달 25일 일제히 안동부 명륜당으로 오시어 적도를 토벌할 기일을 약속해 주시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주봉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시 청사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안동은 수식어가 많은 지역입니다. 유교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추로 지향의 도시, 다양한 역사 문화의 보고,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은 개막여행 길, 떳떳한 길, 올바른 길, 사람다운 길로 향해 나아간 안동 사람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이 안동시청입니다. 시청에서 걸어서 5분, 여행객들이 놓치기 쉬운 안동 도심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시내 한복판에 숨어있는 이야기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실 분 같은데, 예, 여기가 3.1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안동 장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옛날 장터지요? 네, 안동 지역은 그 1894년에 네.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전국에서 그 서울 다음으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내용도 1894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꽉 이렇게 내용을 메우고 있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흔치 않는 그런 그 지역 중에 이제 한 곳입니다. 거리의 바닥에는 동서남북으로 분포된 안동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한 세기 전 안동 사람들이 남긴 독립의 자취를 만날 수가 있는 셈이지요. 이 거리에서도 100년 전에 들끓었던 3월의 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쨌든 지금은 또 이 문화의 광장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목소리를 내고 뭐 여러 갖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하는 곳이지만, 그때도 19년도 그렇고 20년대도 역시 이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했던 그런 이제 아주 뭐 중심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심의 중앙은 그 고장의 심장, 청년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가장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곳이지요. 그렇기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 기억해야 할 역사가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공판이 있네요. 네.
3.1운동지 안동경찰서 법원터라고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 그 행정기관, 네. 그 침탈 기관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요. 안동 군청이 이곳에 있었고, 군청도? 또, 예, 그리고 법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요 한양 아파트는 그 안동 경찰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요 앞에. 예. 그래서 안동 그 시장 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대규모 이제 군중들이 모이니까 그 일제 경찰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만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구금자를 풀어달라 이렇게 석방자를 요구하면서 이곳에 와서도 이제 대규모 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간 3월의 끝자락. 100년의 발자국을 낸 그 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일제의 어떤 탄압은 사실 나라 잃은 분노와 서러움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거리에서 다 같이 함께 외치는 만세 소리에 더욱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것은 아마도 그 가슴 벅찬 뜨거운 나라 사랑이었을 테지요. 어느 시대를 살건 그 시대마다 극복해야 하는 시련과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100여 년 전 그들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독립,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민족의 가장 큰 사명이었겠지요. 시민들의 소원이 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안동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유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던 교회는 안동 3.1 만세 운동의 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사를 모의한 곳, 바로 여기 안동교회입니다. 화강암의 돌집 예배당은 올해로 109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네, 이 안동교회가 역사적으로 아주 독립운동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사 모임을 하고 했던 장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안동의 3.1 만세 운동이 처음 일어나는 게 3월 13일인데 13일. 네, 그때는 이제 혼자 그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이상용 선생님의 친동생 이상동 선생님이 독립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개인 시위를 했죠. 그 다음에 5일 지나서 3월 18일 날 2차 시위가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압에 있는 유림들과 연결을 해서 지금 신한은행 앞에서 2차 그 만세 시위가 3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의 유림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당시 안동 읍내의 유일한 교회인 이곳에서도 3.1 운동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만세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 초등학교인 계명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직접 만듭니다. 애국운동에 앞장선 교인들은 투옥을 당하고 큰 고초를 겪게 되지요. 교회 역시 감시와 탄압의 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3.1 만세 운동 당시 우리 교회에 구속되고 그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구속됐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유림과 종교인이 단합하여 3.1 만세 운동을 이끌어낸 안동. 성리학적 가치를 평생의 학문적 구도로 삼아온 유림들도 절대자의 사랑 앞에 투명한 영혼을 소망하는 신앙인들도 모두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부끄러움을 아는 안동 사람들, 나라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 경당 장흥효 선생의 종택,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고택입니다. 안동 경당 종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요리책 음식 디미방의 저자인 정부인 안동장 씨의 친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의 고택이 아주 시끌벅적, 장금이 손맛과 맵시로 무장한 솜씨 좋은 여인들로 가득합니다. 손님 맞이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 글쎄 알고 보니 그 손님이 바로 저 최주봉이라고 하네요. 고택에 모인 사람들은 안동 청년 여성 유도회 회원들이고요. 종가 전통 음식 체험을 통해 종가 음식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과자인 내작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밀가루로 반죽하여 예쁜 모양을 만들고 기름에 튀겨서 집청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가마솥에서 도토리묵을 쓰고 있습니다. 장계양 선생이 굶주린이들을 위해 만들던 구휼 음식인데요. 여중군자 장계양 선생의 뜻과 향기를 전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아, 역시 봄의 계절입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 안동 장씨 경당 종택이라고 있는데, 아, 이 집으로 가야 돼. 가는 길이네. 아, 이야, 저거군요. 아주 전형적인 양반집이죠. 종부님, 예, 이게 제가 받은 이 상차림이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뭐 구분 못하겠네. 예, 구척반상이에요. 구첩반상. 예, 그 옛날에 양반들은 다 이렇게 구첩반상을. 예, 옛날에는 요즘은 뭐 여러 모이시면 큰 상에다가 몇 번 잡섰는데 예, 옛날에는 한 분 앞에 한 상 다 차려 있어요. 한 상에 예. 구첩을 그럼 9가지 예. 반찬을 다 놓는다. 예. 오, 이거 이거는 김을 예. 보시면 아실 거고 예. 김치고 예, 이건 우봉 채 찾는 거고 채. 여기 도덕, 도덕이고 예. 그럼 칼치 칼치, 예 이건 장조림 장조림, 육회. 보포로 보포로, 문어 문어, 고등어. 이거는 예 그런 고등어고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예 잡숴요 야, 철철하네요. 예 잡수라고 갖다 놨는데 잡숴야지 예. 안동 종가 음식은 맛보다는 정신으로 먹는 음식 아닐까요? 안동 문화를 알면 알수록 더 맛이 나는 아는 만큼 느끼는 맛입니다. 요게 아까 보포로 보포름, 명태. 아, 저거 일부러 손 뜯어가지고 만드셨어요. 예, 두드려 패가지고 뜯어서. 예. 와, 힘들었네. 요건 문어. 문어요 정성껏 만든 도토리묵도 맛봅니다. 이 도토리묵은 압니다 장계양 선생님의 경당 종택의 종려이십니다. 그 임난 때 그 우리 도토리묵을 쓰셔가지고 그걸 교혈 음식이라 그러는데 사람을 구한 음식이라 해가지고 구혈. 예. 구혈 음식. 예. 그래서 이 도토리 묵과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보기만 해도 품격이 느껴지는 후식까지 대접받았습니다. 이런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구첩반상, 이런 맛, 또 종부님하고의 대화, 이런 건 오래오래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육사 선생의 문학관 올라가는 길에 이 소나무를 보니까 이
솔방울이 많이 맺혀 있네요. 유독 더 많이 맺혀 있네요. 여기에 이육사 선생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는 계절, 위대한 시인이자 투사였던 이육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이육사 문학관이 자리한 곳은 육사 선생이 어린 시절 살던 마을, 뛰어놀던 언덕이 있는 그 품 안입니다. 안동시 토산면 원천리 원촌마을. 이육사는 태계 이황의 직계 후손으로 선비정신에 투철한 분인데요. 평생 옳고 바른 길을 지향했던 육사의 정신적인 뿌리가 이곳이기 때문이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냥 매일매일 애쓰시는군요. 이육사 선생님의 본명이 이원록 선생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명은 이원록인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육사 선생님 호가 사실은 이제 수임번호 264번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264번. 그것을 호로 264.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원록보다는 이육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육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연도를 지금 새겨놓은 게 있어요. 연도인데. 장진홍 의거 사건이라고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이에요. 거기에 연루돼서 27년도에 대구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첫 번째 수감. 그렇죠. 1년 6개월 감옥 생활을 하죠. 거기에서 받았던 이제 수임 번호가 264번이에요. 264. 264번.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육사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27년도가. 육사를 시인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지요. 그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교장으로 있던 조선혁명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한 장교이자 권총 명사수였답니다.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비밀지력을 받고 움직이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붓과 총을 함께 들어 투쟁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도 드문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비밀 임무 수행에 이제 연락을 이제 받는 그런 걸 지금 이제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조선 독립을 위한 3가지 지령을 내리겠다. 네. 첫째, 당신은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 노동자와 농민에게 독립 사상을 고취하여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 네. 조선으로 돌아간 후 의열단을 재정비하고 세력을 강화하는 데 사력을 다해 활동하라. 알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선혁명 군 그렇죠. 육사 선생님 지령을 받으면 그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흔적들은 다 이제 없애고. 그래서 육사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에 했던 흔적들은 남아 있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별을 노래하다 청포도 절정 판묘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에 채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갈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으라 하나 한 발 제껴들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시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시가 된 이육사.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는 끝까지 저항의 붓을 꺾지 않았고 생사를 넘나드는 독립운동의 현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사 선생님이 이제 그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43년도에 이제 오셔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부당함에 끝까지 맞선 육사는 해방이 다가오던 1944년 베이징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40살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이런 이육사 선생이 고문 받으시고 감옥에서 입으셨던 옷 같은데
그렇게 재현한 건데 섬뜩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문 열어라 이놈아! 나는 절대로 해방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테다 이놈들. 독립운동, 난 독립운동을 할 것이야! 야 이놈들아! 어머니, 야 이놈들아! 마흔의 생애 동안 17번의 옥소를 치르며 대다수의 문인들이 변절하여 친일의 길을 걸을 때 마지막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킨 이육사. 40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민족과 조국 앞에 높고 빛나는 가치를 남겨놓았지요. 이 땅에 새겨놓은 그의 시와 독립운동 활동은 천고의 뒤에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오래도록 우리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육사 선생의 생가를 한마디다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고입니다. 화면으로 맞이했는데. 예. 그럼 이육사 선생님이 43년에 선직을 하셨다는데 예. 그때 그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였어요. 4살. 예. 근데 그 마지막 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 모습은 기억. 모습이. 예. 저희 아버지가 그 청량리역에서 만나 뵀는데 그 저희 집안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하셨어요. 그 어머니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마중해가 오셨고 그때 아버지 모습이 그 포송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용수를 쓰고 계셨거든요. 밑집으로 용수를? 예. 얼굴. 그래서 굉장히 제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아마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들려주셨죠. 다녀오마 하고 예. 그런 말씀하고 하셨는데 예,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 여사님한테 기억은 없으시고 예. 모습만 뵙고 모습만 기억이 나죠. 어떠세요? 가끔 이렇게 아버님 생각나고 그러실 텐데. 그렇죠. 어릴 때 많이 생각났죠. 뭐 이제 딴 집에 이렇게 가면 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뭐 아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들 좀, 쟤는 부끄럽지도 않나? 아빠를 저렇게 막 가깝게서 막 아빠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어. 그런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좀 속상하기도 했죠. 네. 가끔은 이렇게 아버님 생각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아무튼 우리 여사님께서는 그 훌륭하신 부친을 두셔가지고 그 후세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우러러보는 아버지가 하신 만큼 제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끄럽죠.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부끄러운 건 쥐들이 부끄러워요. 아이고, 더 많은 걸 챙겨드려야 되고 또 살아계신 이 여사님한테도 모든 걸 아버지 대신으로 해서 요즘은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랬잖아요. 자랄 때는. 지금은 정말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자랑스러우시죠? 예. 자랑스러우시고 아버님이 그런 아버님을 두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여사님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계신데 네. 아무튼 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흘러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우리 앞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그 역사의 시간을 되새겨 봅니다. 묵직했던 마음 달래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애틋한 사연 담긴 사랑 이야기가 강물과 함께 흐르고 있는 곳이죠. 웬 다리 위에 여인이 서 있어요. 물어볼게 왜 여기 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어떻게 여기 촬영 오셨나봐요? 예. 아,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여기 근데 왜 서 계셔? 한 420년 전에 그 어머니 엄마의 그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좀 애틋한 그 사연이 담긴 다리라고 해서. 이 다리가? 네네. 그래서 물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거야? 네.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거. 위험하지. 너무너무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생님. 좋네, 참. 네, 너무너무 풍광이 아름다워서 좋네. 이 발을 제가 더 이상 걷질 못하고 이렇게 멈춰갖고 지금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시구나. 아름다워서요. 예. 나는 또 여기 무슨 물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너무 평안하고 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가 말이죠. 네네. 이게 달월자다. 네네. 이게 빛을 영자예요. 그래서 이 달을 비친다고 그래서 네네. 그런 다리인데 여행객들이 네네네. 이 다리를 끝까지 걷게 되면은 네네네. 예,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네네. 전설이 있다고 네, 얘기 네, 들었어요. 네, 그 얘기 네. 들으셨어요? 네네, 저도 들었어요. 어. 예,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다리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쁘죠? 예, 그리고 이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로 지어진 다리 중에. 나무? 네네. 나무 다리가 없으니까 길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끝까지 걸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네네. 같이 한번 걸어보실래요? 그러실까요? 걸어보시죠. 네. 먼저 간 남편의 무덤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든 미투리를 넣어 그 한없는 사랑을 담아보낸 420년 전 이응태 부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원령교는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한 켤의 미투리 모양을 닮았습니다. 아름답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주고자 사람들은 오늘도 이 다리를 걷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꿈이 된 곳에서 여행객은 잠시 마음을 쉬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리가 끝까지 가야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낙동강을 그림 삼고 뒤로는 영남산을 병풍 두른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고택 앞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집마당을 가로질러 놓인 기찻길을 따라 중앙선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답답한 가림막이 길게 뻗어 있는 길을 조용히 걸어갑니다. 지금이야 바로 앞으로 철길이 나서 소람스럽고 그 너머 안동댐 물살이 일렁이고 있지만 본래 이 집을 지었을 때만 해도 저 아래 물이 흐르고 뒤쪽은 아늑한 뒷동산이 감싸고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겠지요.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도 끊이지 않는 민족정기의 공간. 그 역사의 질곡을 짊어지고 500여 년 견디어온 임청강입니다. 이곳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신, 직무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이십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독립지사 10분이 배출되셨고,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 분이 더 추가돼서 11분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라 그런 상징인 임청각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아, 잘 죄송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이렇게 뵙자고 해서.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 임청각입니다. 임청각. 저 좀 어디 안내 좀 예, 해주시죠. 우리 저 예.
오늘 오셨으니까 예. 저 사당에 먼저 들려서 아, 석주 선생님 한번 뵙고 예,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알았습니다. 임청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안동 고성 이 씨의 종택입니다. 주인은 이 아름다운 집 임청각의 종손이었고 태계학통을 이은 높은 학문과 인격을 닦은 이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가 가진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가족 친척과 함께 독립운동의 길을 떠난 혁신 유림이시지요. 임청각 사당에는 있어야 할 조상의 위패가 없습니다. 주인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면서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다 하고 말하며 조상의 신을 모두 땅에 묻어버린 까닭이. 지금 사당에는 구국의 길을 떠난 이들이 용케 남긴 사진만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손이 떠나 있던 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임청각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임청각의 별당체인 군자죠. 높은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500년 이 집에 지나온 시간을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임청각입니다. 임청각 여기 태계 선생님이 직접 이제 쓰신. 저 임청각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쪽에 이제 석주 선생님이 이제 만주로 가실 때 이 가족분들이 한 40여 분이 같이 가십니다. 함께. 예. 이 집을 보니까 이거 정리하고. 예. 사당에는 그 위패를 땅에 묻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화가 있습니다. 군자정 안에는 임청각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각종 훈장과 정서가 사면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간 분은 200여 그럼 다 같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겠구만요. 온 가족들이 다. 그래서 뭐 거의 만주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공자와 맹자는 실용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며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엄동설안의 만주 망명길에 오른 석주 선생과 그 가족들, 그들의 비통함과 결연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저녁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깊숙한 천등산 품 안에 안겨있는 봉종사를 찾았습니다. 산사로 가는 길은 꽃샘추위가 머물고 있습니다. 봉황이 머문 자리에 터잡은 고즈넉한 산사에는 맑고 푸른 아침 공기가 가득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땀 흘린 수고는 명산의 기운이 보답해주는 듯합니다. 공기도 맑고 이 쭉쭉 뻗어오르는 이 저 높은 소나무를 좀 보세요. 아름드린 소나무들이 쭉쭉 이 천년고차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 봉정사입니다. 그리고 안동 의병의 봉기의 첫 출발지기도 합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천등산 봉정사. 올라오기 힘드네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기가 천년고찰이라 그런지 예. 올라오기 참 힘드네요. 예, 저 밑에는 좀 좋은데 요 덜 가까이 오면 가팔라서 그렇습니다. 엄청 가파른데. 예. 스님. 예. 제가 알기에는 이 천년고찰 봉정사가 그 안동 의병 봉기의 첫 출발지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연지형으로 보면은 그 봉정사가 자충령 우백고 이렇게 감싸가 있어가지고 새우이둥지 같이 포근하게 있으니까 은닉하기가 좋은 거죠,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의병을 갖다가 봉기하고 모의를 했던 그런 장소로
안성맞춤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였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예. 그렇게 딱 이렇게 숨기 좋고 예. 비밀 해담하기 좋고 예, 그런 곳이었군요. 예, 아주 예. 최적 예. 그냥 장소였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안동은 그 선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독립을 위해서 어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896년 1월 고요한 겨울 산사에 안동의 유림 대표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산사에 모인 유림들은 의병 봉기를 논의하고 통문이 쓰여지고 그리고 안동 의병이 탄생합니다. 천년고찰 봉정사가 스님과 선비의 교류의 현장이었음은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적 이념 속에 살았던 조선의 선비, 특히 옳고 그름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던 안동의 선비들이 풍전등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스님과 하나가 된 사실은 또 다른 깨달음과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명산 천등산이 품고 있는 유교와 불교, 그 상생의 지혜를 도량을 담아갑니다. 안동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 독립운동 사적지가 널려 있습니다. 그 다양한 독립운동의 현장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살다간 안동 분들이 천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아마 더 많겠죠. 1000분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에 등장한 분이고, 자료에 등장한 분들만 그 1000명. 중에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370명이 이제 넘어섰고요. 네. 아직 포상이 안 되신 분이 한 700명 가까이 되니까 이건 이제 저희들이 자료상에 등장한 분이니까 아마 더 찾으면 더 나올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오겠겠네요. 이 안동이 말이죠. 네. 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예, 우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숫자 중에서 시군 단위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그냥 많은 안동. 정도가 아니라 평균의 10배쯤 됩니다. 두 번째는 그 51년 독립운동 역사의 첫 출발이 의병인데 네. 그것도 제일 먼저 1894년에 갑오년에 의병이 일어난 것. 그래서 발상지라는 것이고. 네. 셋째는 민영환 선생처럼 나라가 무너질 때 자결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확인되는 70명 가운데 10분이 안동분이에요. 독립운동 51년 역사를 한 지역의 역사로 모두 다 쓸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풍성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길 위의 여행이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안동 사람들의 줄기차게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정신적 배경,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 처음으로 조합작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60만세 운동. 그 뜻이 그 이듬해 신간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권오설 선생이 1926년 6월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1930년 4월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전국 유일하게 쇠로 만들어진 이 관입니다. 지금 원래 안에 사과 괴짝 같은 아주 얇은 관이 있었고요. 예. 그걸 두꺼운 함석으로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곽인셈이죠. 네, 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락처럼 예.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땜질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쭉 가면서 땜질을 한 거예요. 네, 땜질. 예. 저희들 기념관이 처음 문을 열던 2007년도에 그의 여름에 마침 이렇게 저희들 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보존 처리해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유일한 철관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독립운동을 끌고 간 사람의 스토리, 그 다음에 또 천도교와 손잡고 좌우합작을 일궈낸 사람,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의 비통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 안동을 유교의 고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안동 사람들은 유림의 실천적 바탕 위에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유림의 한계를 자각하고 깨어난 혁신 유림들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의와 사상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동 목표는 자주 독립이었고 그 길을 서리빨 붓끝처럼 올곧게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동 분들이 그 선택한 그 구국, 네. 구국의 길이 네. 아직도 끈끈하게 이제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도대체 그런 거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안동 그 인천가게 석주 이상용 선생이든 동산 윤식 선생이든 또 그 육사든 간에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네, 오르지 않아.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길에 나아가는 거죠. 그 지금 가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가 최고의 가치였다. 예.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의 성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길, 떳떳한 길. 네. 그게 아름다운 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름다운 길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한 마을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암마을이라고 불리는 의성김씨 집성촌, 의성김씨 문중 사람들 역시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이 마을에 자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내암마을이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마을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겉으로야 그저 정겨운 여느 시골 아담한 마을이지만 그 안쪽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했던 당시 유림들의 정신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보수성이 강한 안동에서 유학이 아닌 신학을 가르치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안동 유림의 사상적 대변환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바로 협동학교가 있던 이곳 백화구료에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의 특별한 안동 여행 여러분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으로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길고 넓고 다양하게 펼쳐진 구국의 길. 그 시작은 부끄러움이었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옳은 길을 향한 신념이었습니다. 한 세기 전 나라가 무너진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들이 선택한 길, 목숨과 맞바꾼 그 가시밭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소중한 하루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맙게 느껴지는 여행입니다. 이 땅의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